안녕하세요, 박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정 상담 받을 때 의사가 환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배열이 좋지 않으면요, 얼굴 모양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더 씹기 편한 쪽이 있을 겁니다. 양쪽을 같이 씹어야 된다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곤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왼쪽, 나는 오른쪽이 씹기 편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벌써 그런 분들은 치아 배열이나 골격의 비대칭이 약간씩 있는 거예요. 배열이나 치아 물림은 얼굴 형태하고 아주 영향이 큽니다. 배열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한쪽으로 쏠리면서 비대칭이 잘 일어나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치아 배열을 고르게 해주면 그 비대칭이 더 이상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 이미 일어난 비대칭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처럼 치아 배열과 얼굴 모양 의사들이 많이 본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더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한번 보시죠. 입매를 한번 보시면 입이 어떤가요? 입이 좀 나와 있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좀 편하지가 않아 보여요. 힘을 줘서 다물고 있고 그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턱이 없어 보이죠. 이런 모양이 왜 그럴까요? 보면 치아가 위아래 앞으로 좀 뻗어 있을 거예요. 뻗어 있으면 입을 보통 사람처럼 다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힘을 줘야 다물죠. 힘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또 중요한 자리에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치아 때문에 이분은 이런 입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입 모양 가지신 분들 많은데 그건 입 모양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안에서 있는 치아들이 앞으로 향하면서 뻗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분들 그럼 교정을 해서 앞니 각도를 개선을 해주면 입 모양이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앞니를 뒤로 좀 밀어 넣고 치아의 각도를 정상으로 교정을 해주게 되면 입 모양이 이분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입 모양이 훨씬 나아졌죠. 일단 입 다물 때 훨씬 힘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입을 다물 수 있고요. 턱끝도 좀 그 턱선이 살아나면서 턱끝이 조금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 모양이 좋아 보이고 되게 편해 보이고 본인도 입 다물 때 힘을 안 줘도 되니까 훨씬 편하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처음에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이렇게 앞니 때문에 입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옆모습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요, 세 가지 경우로 옆모습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분처럼 위아래 턱 길이가 비슷한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래 턱 길이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래 턱이 좀 짧은 분들이 있어요. 무턱같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오른쪽처럼 아래턱이 나와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아래턱이 좀 길어 보이는 분들이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이런 분들이 이제 치아가 위아래 치아들이 고르지 않아서 병원에 교정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분, 아래턱 길이가 그냥 정상적인 분들은 그냥 우리가 교정 계획에 맞춰서 진단을 세우고 교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아래턱 길이가 좀 짧은 분들은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치아보다 치아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뻗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래턱 끝부분이 더 짧아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열은 하되 앞니가 조금 앞으로 뻗치는 거를 훨씬 더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아래턱이 좀 긴 분들, 오른쪽 저런 분들 같으면 틀어진 치아를 배열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살짝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턱 길이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앞니가 윗부분이 살짝 나온다 그래서 눈에 띄질 않아요. 반대로 치아 배열하는 과정에서 앞니들이 뒤로 좀 쓰러지거나 기울어지면 어떨까요? 아래턱이 더 길어 보이겠죠. 그래서 저런 분들은 앞니 배열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턱이 짧은 분들은 치아가 앞으로 뻗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 아래턱 길이가 긴 분들은 배열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안으로 쓰러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또 이 옆모습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안면 비대칭입니다. 우리가 치아 배열과 안면 비대칭이 상관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 한번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고른 편이에요. 그래도 앞니 사이에 틈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치아가 많이 틀어지거나 돌아가 있는 거는 없이 치아는 고른데 아래턱이 왼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비대칭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비대칭은 치아 배열과는 상관이 없어요. 윗턱과 특히 아래턱이 한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안면 비대칭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 교정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치아 배열로 인해서 생긴 비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교정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고치겠다 그러면은 양악 수술을 해서 아래턱을 뒤로 이렇게 깎아서 밀어 넣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한번 볼게요. 초등학생인데요. 앞에서 봤을 때 치아 배열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학생은 아래턱이 보는 화면 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환자분의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어요. 비대칭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치아 배열을 보니까 오른쪽은 잘 물리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물리지가 않고 위에 어금니 안쪽으로 아래가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치아 배열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틀어져서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물린 상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가게 되면은 그 상태로 뼈가 굳어요. 그래서 완전히 골격적으로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교정을 해가지고 치아 배열을 가지런히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잘 물리게 교정을 해줘야지 더 이상 성장기 동안에 그런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아 배열로 인한 비대칭은 교정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환자분 볼게요. 이분은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치아 배열이 안 좋죠. 어금니가 거꾸로 물려요, 한쪽이. 그걸 따라서 아래턱이 또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본 학생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 건 아닌데 성장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경우도 치아 물림을 똑바로 고쳐주게 되면은 위아래가 바로 물리면서 기존에 있던 비대칭도 약간 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대칭을 차단해주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분은요, 얼핏 보기에는 치아들이 다 고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맨 뒤에 어금니 하나가 밖으로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저렇게 하나만 나와 있어도요, 어금니가 물 때 저 뒤쪽 치아 하나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밀리게 되면 턱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씹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턱이나 위턱의 치아 물림은 사람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한 번에 잘 물릴 수 있는 게 최고예요. 그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굴 모양이나 대칭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료 후에 저 뒤쪽 치아하고 전체적인 치아를 고르게 해주니까 어때요?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갔던 아래 턱들이 오른쪽으로 상당히 돌아온 게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이처럼 치아 배열로 인한 생겨난 비대칭은 교정이 가능한데 그것은 어릴 때 할수록 좋은 거고요. 어떤 경우는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보다는 좀 덜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게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게 또 한 가지의 큰 교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면 비대칭이 정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담 시에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얼굴 길이도 유심하게 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다시피 이분은 좀 얼굴이 긴 편이고요. 또 다음 분은 얼굴이 좀 짧은 편인데요. 두 분이 똑같이 치아들이 고르지 않아서 교정하러 왔어요. 근데 치아가 너무 많이 고르지 않다, 그래서 자리가 너무 모자른다, 그러면 얼굴이 길건 얼굴이 짧건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치아 배열이 심하지 않게 틀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상관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얼굴이 긴 분들은 발치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얼굴이 좀 더 길어져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발치하지 않고 치아 둘레를 크게 하다 보면은 어금니가 조금 더 솟아오르면서 얼굴 전체가 0.5mm, 1mm 이렇게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얼굴 긴 분들은 얼굴 더 길어지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길어지지 않게 비발치로 교정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틀어지지 않았는데도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지 얼굴이 더 길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또 이제 얼굴이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어져 있어도 비발치도 해서 치아가 배열되면서 얼굴이 조금 더 길어져도 이분들한테는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워낙에 좀 짧은 분들이니까요. 이래서 얼굴 길이도 의사들이 상담할 때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교정할 때 의사들 입장에서 상담할 때 어떤 부분을 아주 관심 있고 유심하게 관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